10대 종목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하반기를 바라보고 현재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주식 초심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지워야 된다. 첫 번째로 낙폭과대, 두 번째로 순환매입니다. 주식은 오르는 놈이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내리는 놈은 계속 내려요. 오르는 놈을 사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돼도 그 오르는 놈을 사서 계속 가야 그 수익이 나는 거지.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 오면 사야지. 이러다가 보면 영영 못 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원금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두 종목이고요. LG화학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에 한국에서 만든 전구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제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작년에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배 갈 것 같다. 그 30배 중에서 지금 14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 질문의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질문도 또 더 있습니다. 그 상장 계획들이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상장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에코프로 CNG도 영업이익률이 높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연이어서 상장을 대기하고 있고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일정에 돌입하진 않았고 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에코프로가 받을 거고요, 일단은. 근데 그러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면 우리가 카카오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더블 카운팅의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사실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더블 카운팅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회사 상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장할 때는 한동안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상장을 했는데 되게 이제 큰 기대를 받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되게 큰 기대를 받고 이제 아주 높은 공모가로 상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높은 공모가로 상장했던 게 그 이후에 유지가 안 됐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이 원래 높은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면서 카카오도 주가도 따라서 7배가 올랐던 건데 그 이제 높은 가치가 인정을 받았던 그 자회사들이 지금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분의 1토막 지금 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해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얘기는 이제 한 3조 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하게 되면은 3조 훨씬 이상에서 거래될 거예요. 저는 대략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 값어치가로 거래될 거라고 시총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정도는 기본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 3조라고 생각해서 그 평가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는 이제 회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장해서 8조나 10조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가치의 상승 부분만큼 에코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에코프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기업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예, 그게 영어로는 그게 이제 프리커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구체도 사실은 이제 화학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일반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가 아니고 이 일반 명사입니다. 사실은 전구체는 프리커서는. 근데 이제 그거가 그러니까 양극재가 되기 전 과정에 있는 물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전구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양극재에만 사실 전구체가 있는 걸로 사실은 아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탕을 만든다. 설탕도 그 전에 단계의 물질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전구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CNG는 어떤 기업인가요? 폐배터리 하는 회사입니다. 아, 폐배터리. 예, 거기가 이제 성일 하이텍이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네. 폐배터리가. 그 회사가 지금 한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 성일 하이텍보다도 에코프로 CNG가 훨씬 큰 회사고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도 그러면 기본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 이제 시총이 3, 4조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있는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뭐랄까 가치가 좀 떨어지는 회사가 에코프로 CNG인데 그게 한 3, 4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배 갈 것 같다. 그 30배 중에서 지금 14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예. 댓글에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해버릴 것 같은 박순혁 작가님. 네. 반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자, 그러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는 뭐 이것도 아직은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등을 봤듯이 상장 이후에 그때 굉장히 평가가 기우처럼 정말 우려가 엄청 많았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상장 예, 직후에.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목격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공모하러 달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같은 경우는 공모 받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탑픽으로 예, 예. 꼽으시고 예. 아마 한 하반기 내에는 하지 않을까요? 내년까지 갈까요? 공모 일정이? 하반기 안에 안 되겠습니까? 예. 될 것 같고 그 정부채가 사실은 양극재보다도 지금은 더 유망한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인 정부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국산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IRA 때문에. 근데 그 정부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딱 하나예요. 그게 왜 하나냐 하면 그 이제 이동채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동채 회장이 2017년부터 이거 앞으로 정부채 사업 이게 필요할 거다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투자의 결실이 작년부터 지금 서서히 하나씩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정부제 사업을 지금 뒤늦게 하고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정부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그룹에서는 LG 화학 쪽에서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 공장 그 이제 완성되는 시점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한 2, 3년 정도 지금 뒤쳐져 있는 상태고 LG 화학은 한 4,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한국에서 만든 전구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의외네요. 마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른 상장 예비 기업들보다는 낮아요. 근데 그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꼽으시네요. 그 세 개 중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가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시고 영업이익률 측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은 지금 한국의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험 사업이다 보니까 공장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수율을 잡아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2, 3년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전구체도 아마 그 정도 형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이제 낮게 나오는 거는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낮은 거고요. 수율이 다 잡히면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가불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상대방의 그 하고 이제 하면서 단가를 협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마진을 더 높여서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전구체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아니면은 양극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얘가 부르는 대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양극재도 마찬가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영업이익률은 되게 뭐랄까, 이 캐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고요. 네. 앞으로 다 이제 캐파가 완성이 돼서 제대로 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자연스럽게 다 높아질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10%를 기본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최대 한 뭐 15% 이 정도 선까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영업이익률. 네, 참 정말 마법의 배터리. 배터리는 뭐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악재나 부담 요소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되는 예, 예. 실적 수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양극재 기업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기 안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적이 그럴 수도 있죠.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나요?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이미 네.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예, 새로운 예. 변수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사실 연동된 거거든요. 이제 네. 그 양극재 가격은.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대략 4월 한 중순 정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좀 양극재 주식이 좀 떨어졌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작용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상승 턴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 기준에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2배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그런 떨어졌던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안 좋게 나오겠지만 하반기 가면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보고 시장 움직이는 거지 주가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빠졌으면 하는 거는 공매도 친 분들은 그렇게 바라시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오묘한 게 2분기 실적 시즌은 딱 그 시기가 7월이다 보니까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점차 내년을 보면서 또 갈 거거든요. 참 오묘한 시기입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026년까지의 수주는 뭐 다 많이 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수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34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발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케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올해 한 3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수주 잔고가 배터리 3사 이제 그 LG, SK, 삼성 이제 수주 잔고가 1,100조 원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4, 4분기만 해도 그게 수주 잔고 얼마냐면 770조였어요. 불과 3분기 만에 지금 뭐 330조가 늘어난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수주가 빨리 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추세는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특히 미국 시장을 이제 위주로 해서 빨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뭐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이제 둔화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그 계산대로라면 내년 정도면 충분히 수주가 또 대형 수주들이 아니요, 나오겠네요. 대형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예, 하반기부터. 예. 2026년 이후의 수주들이 그렇습니다. 들어올 예.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최근에 그 배터리 장비 기업 가운데서 하나기술이 또 대규모 수주를 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상 신규 수주 금액이 뭐 8천억 원 하나증권에서 전망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주가 1,700억 원대 수주가 나왔고 주가도 반응을 잘했는데요. 또 알맥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배터리 부품주 쪽에 대한 관심들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알맥은 뭐 리비안에도 납품한다라고 해서 시장에 또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 배터리 장비 부품주들 가운데서 관심 기업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왜요? 8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네. 책에다가 8종목 사갖고 내가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12월 31일까지. 팔지도 이거 팔고 그거 살 수도 없는데 제가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터리 8대 종목에도 포함이 되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변모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기존의 2차 전지주와 비교를 했을 때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주식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원금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고요. LG화학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왜 좋게 보실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리튬이 네. 앞으로 정말 중요할 거고 이제 그런 포스코 밸류 체인상에서 이제 광물 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밸류 체인상에 있어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건 광물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배터리 이런 순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광물이 제가 포지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LG화학은 지금 이제 전통 화학회사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양극재 부터 해서 뭐 음극재도 할 거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소재 사업을 많이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1.82%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시총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좀 팔아갖고 한 2조 원 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땡긴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그렇죠. 주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LG엔솔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되고 시총이 81.82%면은 대략 한 10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LG화학의 시총이 대략 50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좀 뭐랄까 시중에서 지금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저 지주사 할인, 더블 카운팅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보통 요새 한 50% 시세잖아요. 그래서 50% 시세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LG 엔솔 지분 가치만 해도 50% 할인해서 50조인데 LG 화학이 지금 시총이 50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LG 화학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원래 하던 전통 화학 사업, 그 다음에 생명공학 사업도 하잖아요. 네,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양극재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각종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덤으로 갖고 가는 형태가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G화학. 예. 네, 그러면 박순혁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8대 종목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하반기를 바라보고 현재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매수인가요? 그 조정을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정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사고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조정 부분은.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일단 사고요. 네. 일단 사놓고 네, 30%든 네, 네. 50%든 70%든 물린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고 네, 그 다음에 더 물리면은 물 타면 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 오면 사야지 이러다가 보면 영영 못 사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좋은 주식은 계속해서 날아가서 영영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안 오른 주식 없나 해서 이제 주변주를 헤매다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 이런 형태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고요. 물리십시오. 네. 물려도 되는 주식들은 여기 있다라는 것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모시나요? 아니요. 내연기관 차입니다. 지금 K7을 몰고 있습니다. 언제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GM에서 나오는 그 캐딜락 리릭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에 수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그거 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고 싶은 차 있으면 좀 그래도 빨리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막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도 결국엔 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순혁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방송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언론사한테 호도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박순혁 작가께 묻겠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상반기 몇 점, 하반기 몇 점이신가요? 2차 전지요? 네. 상반기 10점이고 하반기도 10점이겠죠. 10점 만점에 10점. 예. 네. 상반기에 2차 전지만 좋았잖아요. 거의. 그죠?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그 주식 초심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지워야 된다. 첫 번째로 낙폭과대, 두 번째로 순환매입니다. 주식은 오르는 놈이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내리는 놈은 계속 내려요. 오르는 놈을 사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돼도 그 오르는 놈을 사서 계속 가야 그 수익이 나는 거지. 떨어지는 놈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했다고 사갖고 올라가길 기다려봐야 평생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상장 폐지나 당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올해 한 해는 이제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이제 상반기도 그 포모라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이제 극명한 감정의 이제 그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하반기 되면은 더 극대화될 겁니다. 안 갖고 계시면 빨리 사시는 게 신상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파트 2에서 나눠봤던 그런 변수들, 팩트들 가운데서 앞으로 하반기를 바라보시면서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어떤 뉴스나 변수를 가장 주목하실지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매도, 유상증자, 실적, 수주 어떤 걸 가장 중요한 뉴스로 판단하시면서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뉴스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 돼 있고 하니까. 예. 다 결정돼 있어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 사놓고 자면 돼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확인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네. 예.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미 1년 반 전에 하신 얘기예요. 2차 전지 산업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쉬운 사업이 없다. 수주 산업이니까 더 수주 산업이 그렇고. 더 그렇고 다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움직이니까 또 그렇고 딱 하나 변수는 이제 그 리튬 가격,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매출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익도 더 나기도 하고 매출 규모가 줄고 이익이 좀 줄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야.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상방 압력. 예, 상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대충 사서 물려 계시면 됩니다. 물려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2차 전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박순혁 작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과 전략, 오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모두 훑어봤습니다. 정말 배터리 산업에 의심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더 명확하게 배터리주, 주도주, 성장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클립, 이 동영상 정말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재미있는 인터뷰가 됐으면 했는데 저는 좀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와 박순혁 작가님의 진정성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클래스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